오늘 첫 소식입니다.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가 범행 70일 만에 태도를 180도 바꿨죠. 성범죄 의도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체포 직후부터 장윤기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해왔었죠. 그랬던 장윤기가 어제 재판에서 성범죄 의도가 있었다라고 모든 혐의를 인정을 한 셈이죠. 자, 아버지까지 나서서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성범죄 의도를 모두 인정해버린 이유, 배경 궁금합니다. 어제 저희가 잠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그 속에 혹시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어제 재판 이후에 이 장윤기의 온갖 악행들이 추가로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장윤기가 저지른 과거 범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소수 의견,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하긴 하지만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여죄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거 아니냐. 계속 내가 부인해가지고 재판이 길어지면은 언론의 주목은 계속 이어질 텐데, 이거 어차피 인정될 거 지금 인정해가지고 김 빼자. 이런 작전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불법 촬영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별건으로 송치가 됐거든요. 또 아버지가 장윤기의 예전 구형 휴대폰 불태워서 폐기했습니다. 혹시 가족도 알고 있던 거 아닌가? 또 다른 범행, 이상 행동, 변태적인 성향 이거 드러날까 봐 없앤 거 아니냐. 그런 가능성 배제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윤기의 살인 사건 이외에 그 전에 있었던 또 다른 추악한 범행들이 여러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살해 이틀 전에는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을 한 사실도 있었고요. 스토킹을 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심지어 아동들을 불법 촬영한 사실까지 드러났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라든가 같이 일했던 이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범죄 이런 부분들 보자면요. 이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어떤 성범죄 동기 그 목적에 대해서 짚어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정말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연이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자면 장윤기는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무언가 범죄의 동기를 갖고 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미 이전에 범죄의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초동 수사 과정에서는 이 살인이라는 그 행위 자체, 결과 자체에만 집중한 것 아닌가라는 비판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장윤기의 가장 큰 죄는 강간살인 혐의죠. 하지만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아주 악질적인 성 관련 범죄가 여러 건이 드러난 겁니다. 이 같은 여죄가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이 소수 의견이긴 한데 글쎄요, 이 강간살인 혐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과연 이런 범죄들을 감추려고 했을 의도가 있었을지 범죄 심리 전문가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소한 이제 그 장윤기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4개의 휴대전화를 소각을 한 것은 적어도 이것이 드러나면은 좀 불편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성 관련 범죄가 있었던 것들을 과거부터 다 알고 있었겠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리얼도를 해체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 원룸 주인에게 했었던 얘기라든가 이걸 들어보면은 이 아버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 이번에 이제 그 장윤기가 자신의 어떤 그 죄에 대해서 수긍을 한 것은 사실은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어떤 절도를 해가지고 빨리 수감되는 그런 길을 택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경우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자체가 워낙 강간살인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여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미리 본인이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 앞뒤의 어떤 순서 또는 그 죄에 있어서의 그 어떤 강도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제시한 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 때문에 이
시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겠죠. 그렇습니다. 네. 특히 블랙박스의 화질 개선해서 네. 거기 트럭에 있어서의 블랙박스에서 바로 뒷문을 열어놓은 거, 이게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실제로 저희 채널A 취재를 통해서 외국인 여성 성폭행 당시에 이 장윤기가 내뱉은 섬뜩한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를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상은 물론 다릅니다만 글쎄요.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범죄들도 모든 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범죄를 목적으로 했고 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번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구조처럼도 보입니다. 물론 이전에 알고 있었던 여성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요. 네. 같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동료인데 성폭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 진술, 나도 죽고 너도 죽이겠다라는 강력한 진술이 있었다는 부분을 경찰도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은 어떤 성범죄 동기를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극악무도하게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살인까지 할 것이다. 목적이 달성되지 못해도 살인까지 갈 수 있겠다. 그런 동기를 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단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초기에 이 살인이 일어난 이후에 강간살인을 적용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정황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주장을 초기에 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사실 장윤기를 체포했을 때 경찰이 전산만 두들겨 봐도 과거에 어떤 행적인지, 그러니까 제 말은 성범죄 동기가 충분하다는 걸 경찰도 인지할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결국에는 검찰이 발표내기 전까지는 이 강간살인에 대해서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경찰, 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그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 성폭행 그 신고를 받고 네.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같은 지역에서 그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장윤기의 어떤 범행을 성범죄와 연관을 시켜서 같이 포괄적으로 수사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당연한 거겠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송치할 그 기일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게 불명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봤을 때 이게 이제 수사에 있어서의 능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이것을 일반 살인이 아닌 강간살인으로 송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수사 의지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았냐. 네.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더 밝혀졌죠. 네. 교수님께서는 좀 순화해서 수사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 시청자들이나 많은 국민들은 뭔가 증거인멸 그리고 은폐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장윤기가 이렇게 본인의 성범죄 의도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있습니다. 장윤기가 재판 전에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뒷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피해자를 해쳤다. 수많은 분들의 일상 한 조각을 앗아갔다. 읽다가 제가 화가 날 정도입니다. 자식 잃은 피해자 부모는 얼마나 슬프겠냐. 저게 지금 할 말인가 싶은데요. 본인은 초기에는 이 누구를 살해하고 자기도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인정을 한 셈이거든요. 글쎄요. 갑자기 반성문을 제출하는 저 태도. 그런데 읽어보면 저게 공감이 안 됩니다. 반성문 보면은요, 뒷생각이 없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뒷생각이 없이, 뭐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뭐 무분별하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우발적이었다.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저질렀다라는 취지의 이전에 해왔던 변명과 동일한 선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저 반성문 제출이요, 저는 그 어떤 영향도 있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뭐 의례적으로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물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반성문 한 장 내지 않는 것과 그래도 한자 한자 반성문을 적어내는 건
조금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번 반성문 같은 경우에는 뭐 형량에 영향을 주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이 반성문 자체에 본인의 어떤 성범죄 동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부분은 또 크게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반성문만 보더라도 이전에 본인이 해왔던 주장과 유사한 측면, 나는 뭐 우발적이었다 정도일 네. 것 같고 이후에 성범죄 동기를 인정했다고는 하나 이것도 진정한 마음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반성문 내용 중에 제가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 이겁니다. 수많은 분들의 일상 한 조각을 앗아갔다. 자식 잃은 피해자 부모 얼마나 아프겠냐. 이게요. 저는 궤변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런 범죄자의 심리는 도대체 뭡니까? 아무도 공감을 못 하겠어요. 지금 이제 이 반성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제3자의 입장, 즉 관찰자의 시점에서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타자화하는 그런 그렇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부모의 눈물과 자신이 현재 면회를 하는 상황에서 느낀 그 상황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바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 시작으로 해가지고 피해자 가족의 슬픔을 추론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감정이입 경로가 자기 자신을 거쳐서 작동하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이 공감 능력이 낮은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보완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도 이제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뭐 뒷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변명 아닌가요? 네, 그것은 이제 자기가 바로 교도소에 가게 되면은 자격증을 따겠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뒷생각이죠. 아하.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뒷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충동적인 것을 강조를 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계획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어떤 그 수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유가족 측에 있어서의 법률 대리인이 얘기하는 저것은 진정한 반성이 없는 전략적 사과다라고 네. 하는 것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여러분이 보셔도 장윤기의 반성문 내용은 공분을 불러일으키는데 유족 측은 어떻겠습니까? 유족 측 변호인 또한 장윤기의 저 반성문은 전략적인 사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에 반성문에는 어떤 자신의 성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그러한 성적인 의도와는 무관했다는 취지로 좀 반성문을 작성해 놨고요. 피해자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결국에 대중에 공개될 것을 전제로 해서 자신의 영향을 낮추기 위해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선택에 의한 반성이지 진심 어린 반성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자, 과거에는 고개 빳빳하게 들고 언론사 카메라 앞에 섰던 장윤기, 바로 저 모습입니다. 그랬던 장윤기가 어제 법정에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도가 달라진 건지 달라진 척하는 건지는 여러분께서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장윤기의 이런 모습들, 글쎄요, 법원에서 어떻게 정상 참작을 할지 궁금합니다만 강간살인죄가 인정이 되면 뭐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고 네. 물론 감경을 할 수는 있고 감경을 할 경우에 그 하한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기 때문에 네. 10년에서 50년까지가 됩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는 감경의 요소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윤기가 검거된 직후에도 사실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재판부는 반성문 한두 장에 현혹돼서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무기징역에서 시작한다고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은 법원이 사형 선고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2016년 2월 19일 대법원이 고성군 총기 난사 사건, 이른바 임병장 사건이라고 하죠. 그 사건에서 사형을 확정한 이후로는 10년이 넘게 사형 판결을 확정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런데 장윤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건의 강간살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네. 성폭행 여죄도 밝혀졌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법원이 사형을 선고해서 사회의 경종을 울리고 엄정한 위하 효과를 도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 선고는 법원이 하는 겁니다. 대법원의 선고까지 모두 마찬가지죠. 자, 일단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내용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